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송조은의 미소 건강 코칭, 영유아 체험팀의 코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인데 여러분들 오늘 그 화상 안에 서로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 제가 진행하고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서는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회차 코칭입니다. 지난번 우리 15, 16일 날 16일 아침이었죠. 건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저의 삶을 통해서 실험했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달라지는지를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코칭 개요는 제 1회차인데 앞으로 코칭에 대한 큰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체험 배경으로서 제가 영유아 건강 연구와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른 좋은 결과, 그 결과를 토대로 체험단 운영을 해서 정말 일반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진단에서 체험 수행을 통한 건강 변화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추적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험 목표는 영유아 건강 체험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분석으로 미세 영양소랍니다. 미세 영양소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일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보자. 체험 내용은 분마령 화식과, 화식이란 열을 가한 것, 생식은 열을 가하지 않는 자연건조나 동결건조를 말합니다. 다양한 미세 영양소의 섭취와 운동, 의식 개발의 통합형 건강 관리를 통해 텔로미어를 증진시켜서 영유아를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서 미소 건강 코칭을 통한 영유아 건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1회차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화상으로 와야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2회차는 현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서로 받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발 분석해야 되죠. 모발 분석을 통해서 미네랄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분석 안내도 받고 또 키트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차는 화상으로 제가 안내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2회차에서 서로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미소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미소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미소 건강이냐, 그부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미소 건강이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세 영양소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미세 영양소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대 이후로 일반 영양을 생각했고 그리고 꿈의 학교 이후로 미세 영양소를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와서 미세 영양소의 어느 정도의 결정판 모양을 갖추게 됐죠. 자, 그래서 미세 영양소가 뭔지 오늘 시간에 조금 더 보강하고 그리고 미세 영양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 공급하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소 코칭을 어떻게 할 건지 미소 건강 코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안내하고 이후 진행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소 건강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다 보면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미소 코칭을 통한 미소 건강 코칭이죠. 건강 코칭을 통한 영노화의 체험입니다. 영노화의 체험. 영노화라는 말은 무슨 노인에게 쓰는 말은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원래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계속 노화가 일어나죠. 20대 이후로부터는 계속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화가 멈추는 상태, 노화가 멈추는 상태, 또는 노화가 거꾸로 가는 상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금 나이보다 더 젊어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역노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을 위한 코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노화를 중지시키거나 노화를 앞으로 당기는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소 건강 코칭을 통해서 역노화를 체험하는 건데,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거나 고통을 느끼고 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거꾸로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또 아프지 않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미소 건강의 내용은 뭘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난번에 큰 항목을 잡아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이 세부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 코칭, 운동 코칭, 의식 코칭, 보조 코칭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 코칭은 다시 크게 기본 영양과 미세 영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영양은 뭐 다 아시겠죠? 식사, 간식 관리를 통해서 세 가지 요소, 물론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미세 영양소도 이 기본 영양이 들어옵니다. 근데 크게 분리를 시켜본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식사는 곡물 중심, 탄수화물 중심, 그리고 뭐 생선과 야채 등등을 먹는데 균형 있는 식단이 아니죠, 보통은. 그래서 그냥 식사에는 이 세 가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머지 여기다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다 해도 되죠. 이렇게 다 5가지를 우리는 식사에서 다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백 종 외에 10만 종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 물질들은 우리의 음식 속에서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종 영양소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4가지 단계의 편식을 하게 됩니다. 첫째 편식. 자, 편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가지 편식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얻게 되는 편식입니다. 첫째, 영양소가 국지적으로 존재합니다. 영양소의 국지적 현재. 국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많이 나는 영양소는 여기는 또 없고,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저쪽에는 없습니다.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산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소보다는 또 다르고, 또 산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영양소를 잘 못 먹죠. 결국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곳에 따라서 국지적인 영양소의 편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를, 그 지역에서 나는 영양소가 이제 시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영양소를 가져오죠. 사오죠. 그러면 영양소를 선택하는 엄마의 그 정보, 음식 만드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영양소에 대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영양소가 선택이 되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중심으로, 또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선택적, 요리사의 재료 선택 한계죠. 요리사가 재료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마나 또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영양소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먹는 사람이 또 편식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 네. 음식 섭취 시 편식 한계가 있어요. 예. 뭐 한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편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선택적인 요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영양을 다 잘 처리해주면 좋은데 소화기관의 어떤 기능이나 미생물의 종류나 등등의 몸의 어떤 처리 기능에 의해서 영양들이 흘려보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양소는 잘 처리되거나 소화 효소가 없으면은 또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음식 소화 처리 시 문제라고 할게요. 소화 처리 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내부에서 처리 한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편식이라는 이 조건 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 네 가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식사라든지 간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본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간식은 식사에서 정말 음식을 제대로 섭취했다 하더라도 간식에서는 또 유해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금지식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햄, 소시지, 가공, 고기, 기름에 튀긴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과자류, 소금에 절인 식품, 통조림류, 인스턴트, 아이스크림류, 숯불구이류,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 이것을 금지식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죠. 가공 이거는 뭐 음식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꼴찌 유해식품이고요. 제일 아주 낮은 수준의.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 식품은 염분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조금 다르긴 해요. 소금을 좀 먹더라도 거기에 따른 물을 많이 먹거나 또는 설탕을 좀 같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식초를 먹거나 이렇게 맵고 짜고 시고 달게 먹는 것이 좀 중화가 되면은 같이 먹게 되면 융합되면서 소금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짜게 먹잖아요.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장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다른 이 맛과 융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가 식재료가 열을 받아서 불에 태워졌을 때 발암 물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숯불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의치 않고 먹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합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논문에서 발표된 결과라서 융합 실험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숯불에 태운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식 관리는 대체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식단을 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영양 코칭에서 이 네 가지 편식이라는 우리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양의 부족은 필수적으로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 외에 이 두 가지 물론 여기 이쪽에도 미세 영양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에서도 일반적인 탄수화물 외에 아주 세밀한 미세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글라이코라는 그런 이름으로 8개의 이 당이 있는데 우리 세포의 이
털처럼 이렇게 선모가 나와 있죠. 그 세포의 털처럼 나와 있는 이 선모들이 글라이코당입니다. 8가지 화합물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혈액의 형을 결정하죠. O형, A형. 그리고 모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거나 또는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하죠. 이것만 해서 노벨상이 한 서너 개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최근에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한 이 탄수화물에도 미세 탄수화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가지 요소 안에 사실은 미세,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그게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띄지 않거나 너무 작아서 이름도 붙여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걸 그냥 몽땅 합쳐서 이건 기본 재료라고 한다면 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만 종에 가까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왜 미세 영양소에 주목해야 되는지 알겠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은요, 이 영양소가 있고 하나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체내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 네, 호르몬도 약 3,000종 정도 됩니다. 근데 3,000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세 또는 미량.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양이 매우 미량인데도 불구하고 또 미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모든 제어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털이 빳빳이 서고 모공이 꽉 조여지는, 이거 다 아주 작은 미량의 미세 영양소가 만든 작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이 많은 3,000여 종의 호르몬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본 영양소가 아니라 미세 영양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영양소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예, 기본 영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긴 하지만 미세 영양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외부 미소 영양소, 하나는 내부 미소 영양소가 있어요. 외부 미세 영양소는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서 얻어지고, 내부 미세 영양소는 몸에서 분비를 함으로써 우리 몸의 모든 신호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본 영양이 있는데, 기본 영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냥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5가지에서도 아주 미량과 미세에 관한 수준에서의 영양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영양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미세라는 말은 너무 작아서 이름도 붙여지지 않는 약 10만 종이 가까운 영양소를 말한다. 그리고 그 영양소들은 다시 외부 미세 영양소가 있고 내부 미세 영양소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이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내부 미세 영양소,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외부 미세 영양소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가 먹는 이름 없는 많은 것들이니까. 자, 예를 든다면 이끼류에는 현재 4만 종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우주인의 식사를 대신하죠. 식사로 사용하죠. 이것만 있어도 평상시에 다른 걸 안 먹어도 이것만으로도 모든 신체적 건강이 다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한 종류의 식물이 재료가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품고 있는 것은 이끼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발견을 못할 수도 있겠죠. 아직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커피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커피를 거의 안 먹고 살았는데 뭘 때문에 먹게 됐냐면,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커피에 우리가 카페인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실은 커피 안에 1000여 종의 미세영양소가 들어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야,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세영양소가 들어있는 그 영양소들, 식재료들,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이 미세영양소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간단하죠.
각 식물마다 영양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화꽃에서 나는 냄새와 연근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죠. 그 말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분자가 다르다는 거죠. 분자가 이렇게 공기 중에 나왔을 때 그 냄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분자가 다르다라는 말은 그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들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는 10만 종에 가까운 다양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미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네,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죠. 섭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땅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미세 영양소들을 활용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몸에는 ATGC라는 염기가 30억 개라고 그랬죠. 세포 하나에 30억 개. 그리고 전체가 60조 개의 세포니까 60조 개에 30억 개씩 60조 개의 조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로는 뭐 한 세포당 3만 개씩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약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를 96%를 쓰레기 유전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놀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미세 영양소들의 반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미세 영양소들이 들어와 주면 유전자들의 어떤 부분들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96%가 왜 안 움직이는가? 예, 왜 안 움직이는가? 바로 이 쓰레기 유전자라고 했던 이 96%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많은 미세 영양소들이 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막 그러한 이 발견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들이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발견한 세계죠. 신세계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변화들이 이 미세 영양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7개월 동안 실험할 때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제가 제 몸에 어떤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그때 그 7개월 동안 그 저작하면서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이 흔적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큰 상처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상처 회복 능력이 없어가지고 되게 인터넷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계속 보이니까 자꾸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막 제가 그 문의를 했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먹었던 것으로만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나서 지금 한 달 됐잖아요. 그 한 달 사이에 그 상처들이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왜 7개월 동안 그 이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상처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사라지고 있지? 제 눈가의 피부 변색도 사라져서 지금 제가 놀라워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영양소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부터 막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죠. 네, 과연 나만 그러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럴까? 예, 그래서 이 미세영양소 섭취 이유는 세포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식물 중에 하나 토마토를 예를 들어보죠. 토마토를 땅에 심었을 경우에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리면 1년산이니까 100에서 150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가 땅에서 100에서 150개가 열린다면 이것을 이 식물, 그 토마토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인간이 제대로 다 공급을 해준다면 얼마나 열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수경재배죠. 수경재배에서 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인간이 다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식물이 성장하는 그 재료들을 아니까. 그래서 수경재배로 정말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준 겁니다. 자, 햇빛도 제 시간에 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수분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땅에서 자란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자, 땅에서 씨앗이 자랄 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부터 땅이 마를 경우, 건조할 경우 그 건조에 대비한 방어 체계, 질병들, 그러니까 병충해 또는 그 벌레들이 다가왔을 때 그거에 대한 면역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땅에서 들어오는 영양소, 또 햇빛에 오는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영양소를 성장에 쓸 수 없고,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예, 다른 세균과 싸우기 위한 저항, 그 다음에 태양빛이 강할 때는 거기에 저항, 바람에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항, 수없이 많은 외부 풍파와 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쓰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성장에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유익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성장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미국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평점을 내봤더니 부모의 도움을 오래 받을수록 사회적 안정도가 높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소수 어떤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존재가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소수, 아주 수십만 중에 한 명 정도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자라서 34세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아주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이죠.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초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토마토가 외부 환경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결국 토마토를 100에서 150개 연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좀 조작을 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제해주고 영양을 제공해주고 물과 태양과 모든 걸 제공해줬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000개가 열린 거죠. 지금까지 최고 열린 게. 150개가 최고였던 게 15,000배가 열렸습니다. 15,000개. 물론 좀 더 적게 열린다 하더라도 10,000개, 5,000개.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건강적인 요소에서 우리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제공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이번 7개월 동안 먹었던 것과 지금 또 제대로 된 또 연구를 통해서 먹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거죠. 예. 이전에 그렇게도 거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줬는데 지금 유엔에서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아프면 그때 가서 돕는 형태보다 지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말 이 간단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다. 네, 우리가 빨리 이 실험을 마치면 정말 이러한 일들을 유엔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미세영양소는 곧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이다. 바로 수경재배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경재배를 통해서 뇌의 토마토 열매 생산 사례가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섭취할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미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식물이 바로 이끼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4만 종의 영양소를 가진 이끼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상추잎 하나에도 수천 종의 이상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후로부터 이런 미세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경재배의 토마토 열매 생산과 어긋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미세영양소의 첫 번째 외부 미세영양소를 왜 섭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 미세영양소는 외부 미소라고 그럴게요. 외부 미소는 결국 세포들이 먹거리죠. 세포들이 먹고 살아가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세포들이 잘 살아야 세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섭취 이유는 세포가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데 또 온몸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데 세포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전자들에서는 뭐 DNA, RNA들이 그곳에서 뭘 하나요? 단백질을 생성하잖아요.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바로 그 단백질들이 거의 다 우리 체내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적절한 우리 체내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가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내부 미소 분비인데 요거를 생성해주는 재료가 되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내부 미소가 분비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내부 미소를 분비시키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부 미소의 영양소를 한번 살펴보죠. 자, 내부 미소는 뭐냐? 명칭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호르몬이라는 뜻인데 분비샘이 어디예요? 이런 거죠. 뇌와수체, 그 다음에 갑상선, 이자, 부신 뭐 이런 데서 지금 이 호르몬이 생산되는 거죠. 체내를 순환하면서 모든 기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행하는 물질의 총칭입니다. 자, 만약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바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이 것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 호르몬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 어떤 것들이 나온다. 자, 이것들에 대한 기능을 한번 잠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입니다.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와 탄산가스 교체, 산알칼리 균형, 혈압과 혈류, 혈당량, 체액, 호르몬 분비 항상성, 항체와 백혈구, 적혈구, 활동과 휴식, 교감신호, 부교감, 두뇌 조절. 자,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3000가지의 호르몬 종류가 하는 일은 아직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가 흔히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거나 의사들이 뭔지를 모르는 것들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더 도표로 정리해보면 현재 내분비 호르몬의 종류와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나와 있죠. 여기 기능을 보시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종류와 기능들을 보는데 성분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죠, 거의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크게 단백질과 스테로이드 둘인데요. 이 모든 이 단백질들이 모두 뇌분비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가 면역에서 사용되는 것도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우리 몸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뭐 1, 200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나머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 호르몬의 기능은 우리 몸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체온 유지를 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체온 유지는 여기 이쪽이죠. 예, 뇌하수처 쪽에서 먼저 저온 자극을 받습니다. 피부가 감각을 느끼면 감각신경에 의해서 간내의 시상합으로 가고, 그러면 저온이니까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서 내려가 가지고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피부가 수축이 됩니다. 왜? 저온이니까 이제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뇌하수체로 가서는 TSH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갑상선으로 명령을 주면 갑상선은 다시 티록신을 이것도 호르몬이죠.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질 대사 촉진을 해가지고 물질을 소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고온이 오게 되면 이제 부교감신경하고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얘는 TSH가 감소하고, 그래서 티록신이 감소되니까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억제되고 피부에서는 이완이 벌어져서 열을 방출시키고 이쪽은 열을 막아주고. 자, 어떻습니까? 온도 하나에도 이런 세부적인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고 또 연결시켜서 분비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다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전달되는 두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하나는 혈액을 통해서입니다. 신경을 통해서는 급할 때, 위험에 닥쳤을 때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키면 온몸이 딱 그 얼음처럼 되죠. 근데 급하지 않는 때, 이렇게 저온 자극일 때, 이럴 때는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온몸이 반응하게 하죠. 체온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자극들, 심지어는 화가 났을 때, 기쁠 때, 이런 모든 것도 다 이런 자극들이죠. 이 자극에 우리 호르몬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결국 이렇게 놀라운 이 호르몬을 세포에서 매 시간마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생산할 때 쓰는 재료는 뭐예요? 예, 당연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로 이러한 미세 영양소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기본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이 모두 다 재료가 돼서 우리 몸을 이루어가는 체내 물질을 분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먹는 것이 곧 삶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먹는 걸 통해서 우리의 뇌의 인지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유기농 식사를 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식사를 했던 학생들의 대조군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더니 유기농 쪽이 학습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월등하게. 자, 그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로서 유기농을 먹는 집안 자체가 이미 유기농을 먹을 정도의 부모님들의 인지능력, 부모님들의 가정의 재정능력 등이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상관관계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 지능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 발표가 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죠. 자, 호르몬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피드백 원리. 피드백 원리는 강화 감소죠. 예. 우리 몸에
좋은 소식이 왔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해서 더 좋게, 더 좋게, 더 좋게. 예. 그래서 강화 원리로서, 웃으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니까 온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는 계속해서 강화작용이 되는 거죠. 예. 감소작용은 방금 말했던 이제 체온 관리처럼 추워지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 그래서 보일러가 돌아갈 때 너무 열이 올라가면 스톱을 시켜주고 내려가면 올려주는 이게 감소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기량작용은 상쇄 원리입니다. 나쁜 독이 오면 중화를 시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온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온통의 호르몬들이 다 동원되고 있죠. 왜요? 우리 몸에서 1도만 올라가도 1도만 내려가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죠. 한 2도 내지 3도 가면 이제 벌써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항상성은 중요하죠. 이게 바로 다 호르몬이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호르몬은 다시 또 이 외부 미세 영양소들과 또는 기본 영양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왜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일이 나타나는가? 항상성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외부 영양소는 세포들을 먹여 살리고 세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외부 영양소의 임무라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들이라는 겁니다. 체내 물질이죠. 이 두 가지 다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작아요. 아주 3.5%예요. 우리 몸에 3.5%밖에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움직이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체내 물질 생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내 물질 분비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게 내가 맘 먹어서 잘 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 자, 체내 물질 생성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르몬 생성 방법 해가지고 자,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좀 작지만 다이돌핀 아시죠? 엔돌핀의 4000배.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이돌핀을 나오게 한다. 의식이죠. 이거 음식 베스트 다이어트 5 해가지고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음식. 갈근이라는 음식이 성장 호르몬 생성.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는 결국 여기도 이제 영양소죠. 그리고 호르몬 생성하는 장내세균. 이 장내세균의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호르몬을 생성시켜주죠. 그 다음에 음식물, 그 다음에 생성과 기능에서 생성 원료 공급에서 염분 결핍, 그렇죠? 염분 결핍이 이런 것에 문제를 일으킨다. 가슴 성장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 자, 뇌분비 기관인 피부가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의식이죠. 도파민 호르몬. 자, 쭉 정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 음식, 그 다음에 비타민 5가 성호르몬 생성, 그 다음에 유파올레시틴 등등. 결국 다 뭐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음식,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운동, 그리고 수면, 그리고 의식, 운동, 영양, 수면 이런 요소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결국 호르몬 생성 방법을 보게 되면 이게 다예요. 영양, 운동, 수면, 자극, 의식. 수면 중에는 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멜라토닌, 여기 호르몬이 생성됐죠. 운동 중에는 주로 세로토닌과 같은 영양소. 근데 이건 대체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것만 말하는 거고, 실제로 3000개의 호르몬이 언제 어느 때 분비되는지 잘 모르죠.
기껏 지금 알아낸 것이 우리가 현재 의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성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는 이 호르몬 시스템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든 병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운동과 의식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미세영양소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 미세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외부 미세영양소들, 다시 말해서 기본 영양소와 미세영양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움직이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뭔가 몸에 지금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러한 영양과 운동과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체내 물질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미세영양소의 기능을 잠깐 보시면 신체 조직을 구성하거나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비타민의 활성화, 호르몬의 생성, 체내 pH 알칼리 유지, 세포 삼투압, 영양소의 세포 운반, 유전자 기능 활성. 어때요? 유전자 기능을 활성시키죠? 그러니까 미세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없으면 그 유전자의 쓰레기 유전자 96%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추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미세영양소들이 유전자를 깨운다는 것은 이미 이제 드러났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깨우는지는 그 많은 경우의 수들 다 지금 모를 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일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세 영양을 고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운동 코칭으로 가보죠. 자, 운동 코칭에서는 크게 다리 운동, 허리 운동, 관절 운동, 상체 전신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2회차 미팅 때, 2회차 코칭 때 이거는 이제 연습을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식의 과정을 받겠습니다. 다리 운동할 때 하는 방법, 허리 운동, 관절 운동 이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의식 코칭도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위기나 갈등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 이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벨상 텔로미어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블랙번 박사입니다. 잠깐 보죠. 소리가 The way DNA is copied. It is just one of those facts.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DNA가 복제,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면서 복제가 되죠. 복제할 때마다 유전자도 복제가 되는데 한번 복제될 때마다 이렇게 짧아진다는 겁니다. Every time 이렇게 짧아집니다. 분열할 때마다 DNA 일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블랙번 박사가 연못에 사는 테트라히메나라는 그 미생물 같은 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터무니없게도 얘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시간이 흘러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고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러면서 평생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사죠, 불사. 뭔가 다른 것이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는 거였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세포들에게서는 무엇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꿈도 꿀 수 없었던 텔로미어 길이를 복원하고 더 길게 만드는 효소였습니다. 텔로머라제였죠. 이 텔로머라제를 이 미생물에서 제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예, 텔로미어가 짧아지더니 ran 결국 down, 죽어버린 and they 그럼 동물도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연구 주제가 돼서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쥐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죠. died. So it was thanks to their plentiful 텔로메라이저를 많이 갖고 있었던 이 Hornscombe critters never 미생물은 got old. 죽지 않을 수 있었던 Hopeful 거죠. message.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큰 희망이죠. 예. Receiving from 그래서 Hornscombe. 이후로 이 블랙문 박사가 Study, a group of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부터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텔로메라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집단 중에 여러 집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장애아를 둔 엄마들을 집단 연구를 하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선택해서 텔로미어 조사를 한 겁니다. 텔로미어 조사를 했더니 자, 놀랍게도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횟수만큼 네, 이렇게 텔로미어가 짧아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아주 비극적인, 사실 장애아를 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한 사례로 연구한 거지만 우리의 삶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텔로메라이제가 생성이 안 되거나 생성돼도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죠? 의식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애아를 둔 엄마들 중에 텔로미어가 짧지 않고 길어지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이상하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를 알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예. 근데 이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어머니들에게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길이가 잘 유지되어 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본 겁니다. 즉 사랑의 기회. 장애아를 돌보는 그 과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자기 자신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였지만, 아주 일부지만. 결국 여기서 이 블랙본 박사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바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힘든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진다는 거죠. 참 중요한 발견이죠. 생물학을 했던 이 블랙본 박사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정말 놀라워하는 이 보고서가 바로 이번 테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양으로만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싸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양만으로 되지 않고 놀랍게도 이 의식이 받쳐주더라는 겁니다. 야, 참 귀한 결과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 의식을 잘 관리해서 위험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갈등의 요소 속에서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관리 대상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음에 이제 2회차 미팅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치로 바꿔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코칭. 운동 코칭도 굉장히 많은 이 체내 물질을 분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호흡 요소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영양, 운동, 의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과 불평에도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고 불평도 기쁨이 된다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그 불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텔로메라이제가 지원되는 거고 텔로미어가 길어질 거고요.
거기다가 영양과 운동이 받쳐준다면 이 사람의 건강과 또 인지 능력은 최고의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코칭에서 몇 가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미소 건강의 내용, 이 네 가지 요소를 다음 주에 우리 2회차에서 좀 상세하게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회차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걸 하고요. 자, 그럼 미소 코칭의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어째서 우리의 삶의 건강이, 우리의 몸의 건강이 달라지는가? 첫째, 체내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되더라는 거죠. 예, 제 경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내 물질, 내분비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바뀌더라. 미세 영양소에 의해서 바뀌더라. 외부 영양소입니다. 소식을 통해서 또 체중도 바뀌고, 소식을 통해서 다른 모든 요소가 함께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니까 근력을 통해서 에너지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이 융합되면서 면역력이 바뀌고, 모든 것이 융합되니까 영노화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예, 이게 바로 미소 코칭, 저희가 할 이 코칭의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소 건강의 소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다음번 2회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소 코칭 절차는 코칭 개요에서 거꾸로 건강 케어, 그러니까 이 올리언 건강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본건강 케어에 참여한 멤버들의 유관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한 1번, 2번 체크하고 몇 개 했다는 그 체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서 변화 상태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느 정도 영노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시키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회원가입이 되고요. 이게 이제 관리 절차입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서명이 있습니다. 계약서 자료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험 코칭팀 계약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상태 진단, 예, 설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설문에서 설문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영노화 건강 상태, 이게 지금 현재 올리온 영양의 신체 요소입니다. 체력 상태, 그 다음에 체질 상태, 체형 상태를 중심으로 설문에 108개의 설문들을 답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게 두 번째는 질병 상태, 나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전부 체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81개의 질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질병에 대해서만 매월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발 진단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모발 진단은 그래프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됩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죠. 현재 나는 중금속 분석 결과가 얼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네랄 분석 결과가 얼마다 하고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이 수치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매월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보고, 이것도 다음 주에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치로 다 입력을 합니다. 매일 스마트폰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영양보고, 운동보고, 의식보고, 그리고 의견보고 등을 하게 되고, 이걸 통계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최종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금 먹었다, 운동 수행이 이 정도 있고, 영양은 이렇게 있고, 의식은 이렇게 있는데 내 지금 미네랄 변화는 이렇게 돼 있고, 설문 결과가 이렇게 변화됐다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상태가 그대로 한눈에 이상하다, 나는 영양 섭취를 잘했는데 왜 설문 결과 미네랄 변화는 낮지?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부에서 영양을 미네랄로 못 바꾸는 어떤 기제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먹는 내용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먹는 내용이 적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해석 과정에서 나의 행동과 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서 또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와, 이런 건 지금 전국에 전 세계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예, 정말 웰케어라고 볼 수 있겠죠. 웰리스케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계를 보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코칭 평가에서 통계를 해석해서 수행과 변화가 불일치할 경우, 수행과 변화가 일치할 경우에는 분석 강화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바꿔나가자. 예, 이것이 바로 현재 미소 코칭의 프로그램 관리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예, 이런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금 제품을 만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 중요합니다. 제2회 미팅은 현장 미팅입니다. 네, 현장에 와서 모바일 검사 키트, 또 설문조사 방법, 건강수행 코칭을 훈련받고 이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날 올 때 우리가 체험팀의 그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관리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이진화, 정예지라는 우리 두 친구가 있어요. 제 제자들인데 대학부. 이들이 관리팀으로서 여러분 밀착 관리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리 지원을 하실 분은 지원을 하면 또 의논해서 선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미션이 있습니다. 2회차 현장 미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하셔야 될 일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체험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단의 체험 단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진행하는데 사이트 만들고 여러분 통계 막 보기 만들고 지금 뒤에서 관리하고 제품하고 어때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비용을 인원이 적으면 여러분이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비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요 비용을 n분의 1로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최소 어느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단가를 낮춰갈 수 있어요. 이 상품이 현재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한 낮춰보기 위해서 저는 한 20에서 30명 했으면 여러분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기 체험 인원 모집을 우리가 더 적게 하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연결해서 꼭 이 사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참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영상 강좌를 무조건 수강해야 됩니다. 이 조건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절대 안 받아줍니다. 공개 강좌 영상 1회차 영상 오늘 것까지 제공하고 요점하고 각오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상 요점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참여 각오. 오늘 우리 한 분이 왔어요. 이름 밝혀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핵심을 요약 정리했죠. 예,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선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체험팀에 들어와가지고 대충 할 사람 뽑아놓으면 결과적으로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잘 될 수 있는 거를 본인의 태도 때문에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굳이 우리가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할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번에 체험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용들을 또 더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모이는 데 있어서도 적은 인원으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참석자, 오늘 화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로 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화상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분이 한금성 씨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분들은 무조건 이걸 하셔야 돼요. 미참석자예요.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 듣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제1회 오늘 거 영상을 요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으면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인원이 적어서 안 하면 안 했지. 대충 가는 사람들은 저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오늘 봤으니까 제목, 세부 요점 정리하고 핵심 제목이라는 말은 1번, 2번, 그리고 나머지 세부 요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들, 느낌, 각오, 질문 등을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위치는 우리 원페이지북 카페 있죠? 원북 카페 올리온 건강 코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과제 제출 코너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올리신 분들은 2회 못 나오시는 거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통계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저는 이 실험을 저는 이미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 체험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실 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결과를 줘야 되겠죠. 근데 하다 말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왜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가야 되죠? 아무튼 인원 모집이 안 돼서 안 하면 그만두더라도 왜냐면 너무 작으면 비용이 너무 커져서 그분들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더라도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미션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인원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에서 30명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잘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시간 20분에 걸쳐서 1시간 10분이죠. 1시간 10분에 걸쳐서 미소 건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모임은 현장에서 갖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다시 일정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일정이면 지금 오늘이 28일이 있죠. 1월 5일이 되네요. 맞나요? 아니다. 1월 2일이 되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9일날 하겠습니다. 9일날 화요일 저녁. 9일날 화요일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렸다가 1월 9일입니다. 다음 주 제2회차 18년 1월 9일 이날 시간은 1월 9일 18년 시간은 6시경으로 하죠. 6시 너무 빠른가요? 7시에서 오후 7시에서 19시라고 하죠. 19에서 22시 정도까지 좀 여유를 갖겠습니다. 시간 급하신 분은 먼저 가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좀 모여서 얘기하고 이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품도 그날 받게 되고 키트도 다 모든 걸 이제 받게 되니까 그날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잘 지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회원들, 신규 회원들 좀 주변에서 같이 참여시켜서 꼭 인원을 좀 채워서 가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